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고쟁이부터 할 겁니다. 고쟁이 스텝 3. 이제 360도 얘가 1제곱 플러스 2제곱 줘야 되잖아요. 해볼 거라고. 1 플러스 2가 자, 스텝 3 350번부터 보겠습니다. 350번. 자, 복소수 Z가 자, 이런 거 수업하는 거 이해 좀 해줘. 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감사하세요. 루트 2 마이너스 3i 분의 3 플러스 루트 2i. 막 유튜브로 막 찾아보는 새끼들이 막 댓글 다는 거 아니야? 혹시 씨발 왜 저러고 수업하냐, 수업 태도가 족 같다 뭐. 그래서 제가 커버 쳐드릴게요. 할 말이 없긴 한데. 자, 아무튼 얘가 지금 생긴 모양이 어때? 너무 복잡하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딱 세 개밖에 없다. 오케이? 세 개를 벗어나면 물어보면 그냥 틀려. 야, 수학자들도 그런 거 거듭적으로 못해. 알겠지? 나도 못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유리화를 하든 뭐 정리를 하든 뭘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오겠죠. 거듭적으로 하기 쉬운 모양들이. 그죠? 자, 이 친구 유리화 한번 해볼까요?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3i랑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해야겠죠? 자, 분모는 뭐가 됩니까? 11 되지, 그지? 분모 11. 분자는 뭐가 됩니까? 2i 9i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3루트 2 3루트 2는 사라지겠네, 그지? 뭐가 돼? 11i가 됩니다. 맞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그냥 i예요. 근데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z가 뭐였어? 그냥 i였어. 오케이? 끝. 그래서 구하라는 게 z 마이너스 2z 제곱 플러스 3z 세제곱 마이너스 4z 4제곱 따다다다 어디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z에 nz에 n제곱 맞지? 자, 몇 개씩 끊어서 더해야 돼? i니까 4개씩 끊어서 더하면 되겠죠? 자, 4개씩 한번 끊어서 더해봅시다. 너 i 너 플러스 2 너 마이너스 3i 너 마이너스 4. 자,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결과론적으로 얼마가 돼야 돼? 52 플러스 51i가 돼야 해. 맞지? 자, 이제 4개씩 묶어서 쭉쭉쭉쭉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얘는 마이너스들이니까. 그지? 그러면 쭉쭉쭉쭉 더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뭐 첫 번째, 두 번째라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한번 한 두 번째까지 혹은 첫 번째까지 끊어서 추가로 한번 무슨 규칙이 생기나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그러면 요 다음이니까 하나 해볼까? 2개 해볼까? 좀 상식적인 판단으로 2개가 낫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둘 다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지? 2개 한번 더 해볼게. 그럼 이 다음. 자, 이거 노가다 풀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금 똑똑하게 푸는 방법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다음에 5i겠지. 그지? 이 다음에 올게. 맞지? 그 다음 몇 i? 플러스 6이겠죠. 따뜻 되십니까?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3i. 뭐 3i 플러스 그렇게 써도 돼요. 뭐만 두 개씩 더. 5i 플러스 6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고 여기 뒤에 2개를 더했다. 2개. 넷 중에 2개를 더.
그러니까 왜냐면 4개씩 묶어서는 이걸 못 만들어낸다며. 맞지? 그러니까 4개 묶어서 더한 거에다가 요 다음 아 5z의 5제곱 6z의 6제곱만 더해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왜냐면 얘는 둘 다 플러스가 나올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이 상태로는 한참 택도 없죠. 그죠? 그냥 우리는 노가다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노가다를 하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일일이 다 해보겠다야? 아니지. 뭘 찾겠다? 규칙성이 있나 찾아보겠다 이거야. 못 찾겠으면? 규칙성을 못 찾겠으면? 그럼 그냥 포기해. 솔직히. 아니, 맞잖아. 그게 맞아. 포기하는 게 맞아. 그러면 규칙성이 없는 미치는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그냥 니들이 못 찾은 겁니다. 규칙을.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두 번째 해봅시다. 얘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이 다음에 8번째까지 더한 거잖아 이게. 그 다음에 와야 될 건 9i 플러스 10 계산하면 어떻게 돼? 6 플러스 5i 혹시 벌써 규칙이 보이십니까? 규칙이 안 보이시면 그 다음 거까지 해봅시다. 마이너스 6i 플러스 3개 했으니까 4, 3, 10이지 그치? 그러면 13i 플러스 14 자 계산하면 뭐가 돼? 8 플러스 7i 규칙이 보이십니까? 얼마씩? 20 이런 규칙성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게 반복돼서 얼마가 될 때까지 52 플러스 51i가 될 때까지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가다 해서 규칙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규칙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 그냥 대놓고 보일 정도로 쉽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저 2개씩 끊는 거는 감으로 해야 돼. 감으로도 있는데 봐봐. 요 앞에가 계속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면 2개씩 끊는 이유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를 바꾸기 위해서 2개까지만 더해본 거야. 왜냐면 이 다음에 세 번째 하면 얘네 둘을 묶으면 어차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i니까 요 i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 무슨 말이지? 네 번째까지는 어차피 4개 한 세트로 묶어서는 절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납득되세요? 자, 이렇게 푸는 게 학생 입장에서 푸는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똑똑하게 풀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4개씩 묶은 거에다가 2개를 더 해야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어. 그러면 숫자를 조금 다루는 방법을 정수를 좀 잘 다루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몇 묶음 있다? 한 k 묶음쯤 있다고 쳐볼까? 4개씩 묶은 게 k 묶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겠어? k를 곱해줘야겠지.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러면 4개씩 묶음이 k개 있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올 숫자는 얼마여야 되겠니? 이 다음에 올 숫자는 4개씩 k 묶음을 했어. 4K. 그렇지 4k 플러스 1이어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숫자로 따지면 자 그럼 이 뒤에 더해질 숫자가 얼마겠어? 4k 플러스 1i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올 숫자는 2개 더 할 거니까 4k 플러스 2겠죠 그냥. 되세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52. 아니 그냥 요 상태로 이제 그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2 더하기 맞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2k 플러스 1i가 되겠네. 25. 납득되니? k가 얼마면 돼? 25면 되겠다 라고 푸는 게 가장 똑똑한 풀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숫자들을 좀 잘 다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숫자들의 표현에 익숙해야 돼요. 이것도 일단 알아는 두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가 결국 얘가 돼야 하므로 k가 얼마야? 25겠다. k가 25니까 이 숫자들은 총 몇 개 있는 거야? 102개 있는 거야. 102개. k는 묶음의 개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 여기서 끝난 거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n 값은 102였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게 풀리죠. 그죠? 이건 좀 어려워요. 풀이가 솔직히. 납득 되시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51번 넘어갈게요. 해보세요. 352번. 352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bm i는 1 플러스 n i 분의 1 마이너스 n i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구하라는 게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따다다 해서 a50의 제곱까지 싹 다 더한 거에다가 b1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다 해서 b50의 제곱까지 더한 걸 계산을 해보려. 맞니? 자, 그럼 직감적으로 얘네끼리 계산하는 게 편할까? 얘네 둘 묶어놓고 계산하는 게 편할까? 묶어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묶어야 되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연히 AN과 BN을 알아내면 좋을 것 같아. 맞니?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낼 수 있잖아. 그지? 뭐 하면? 유리화하면. 유리 한번 해볼까? 유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유리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n i가 될 겁니다. 납득 되시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앞에 부분이 실수 부분 an, 이 뒤에 부분이 허수 부분 bn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an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이고요. 얘는 1 플러스 n 제곱분의 마이너스 2n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자,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서 더해야 돼? 제곱해서 더해야겠지? 제곱해서 더하면 그냥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해서 더하면 얘를 제곱해야 되잖아. 그지? 1 플러스 n제곱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n제곱의 제곱이죠. 그죠? 이거는 전개 쭉 해서 적어볼게요. n4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 맞지? 자, 이 뒤에다가 얘를 제곱한 걸 더해야 되잖아. 그지? 분모 똑같으니까 따로 적진 않을게요. 괜찮죠? 네.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4n제곱. 자, 계산하면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쟤네 얼마야? 1. 아, 그래서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은 얼마다? 항상 1이다. 그러면 얘네는 1이 몇 개 있는 거야? 사실상 50개. 답이 50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잘 푼 거예요. 이 정도도 굉장히 잘 푼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줄일 방법이 있어 없어? 풀이를? 있어요. 그냥 이거 보기만 하세요. 자, 잠깐 이거 지워도 되겠니? 솔직히 요거는 그냥 써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누가 얘들아 이제 요게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물어볼 일은 없긴 한데 누가 예를 들어서 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인수분해 해봐 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시발 장난치냐? 쟤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라고 해야겠지. 그지? 단 그건 어느 범위 안에서야? 실수 범위 안에서야. 이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혹은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분의 제곱, 허수분의 제곱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근데 뭐의 제곱이랑 뭐의 제곱을 더한 거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한 거죠. 그죠? 얘네들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 an-bni 즉 너의 무슨 수?
혈내복소수를 곱해주면 돼. 맞아? 이거 납득돼? 무슨 말인지. 얘 혈내복소수는 뭔데? 1 마이너스 N-I 분의 곱하기 얼마?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게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라고 맞지? 얘를 구하고 싶다고 맞니? 그러면 쟤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I 곱하기 너의 켤레 복소수인 AN 마이너스 BN I 이제 됐어? 네. 됐어? 원래 의도는 이거 같아. 왜냐면 이러면 너무 깔끔하게 나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든 풀이에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오케이? 얘네끼리 곱하면 그냥 착착착착 다 날라가서 1 되는 거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AN제곱 플러스 BN제곱이 얼마다? 아 1이구나. 그래서 답이 50이구나 하면은 30초안 풀리겠죠. 그죠? 다만 이렇게 푸는 건 너무 빡세고요. 자, 뭔 말인지 납득은 되셨죠? 예. 넘어갈게요. 353은 책에 있는 문제라 넘어갈게. 요거 책에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은 문제 있거든. 기억나니? 뭐 번호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풀어봤지? 353은 책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354도 넘어갈게요. 아닌가? 해줘야 되나? 354 A 플러스 BI로 안 넣고 풀 방법 보여 안 보여? 혈내 곱해서 혈내 곱하고 루트 씌운다? 루트 씌우고 얼마 빼야 돼? 잘했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354번 보고 있는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혈내 씌우고 곱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러는 거. 빨리 이해 못하겠어. 그래 해줄게 그럼. 자, 이거 책에 비슷한 거 있었는데 얘는 그거보다 꼴이 좀 더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자, Z-2의 제곱이 2-2i래. 맞지?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게 ZZ 바 빼기 2Z 마이너스 2Z 바예요. 맞습니까? 얘를 인수분해 비스무리한 짓거리를 조금만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하면 얘네는 다 나오겠지. 맞지? 근데 없던 뭐가 생겨? 플러스 4가 생기니까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4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요 정도는 요런 거 나왔을 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뒤에 상수항 없더라도 인수분해 반강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뒤에서도 많이 물어보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요 친구에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얘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니? 쟤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낼 거냐? 자, 물론 그냥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쭉 계산을 밀어버려도 문제가 풀립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혈내끼리 곱했잖아. 그리고 여기 제곱이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오른쪽이 허수잖아. 그치? 허수에는 루트 씌울 수가 없다 그랬지. 그치? 물론 복소 평면을 알고 계신 여러분은 잘하면 씌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잡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켤레를 씌웁니다. 이렇게. 얘는 뭐가 돼? 당연히 2 플러스 2i가 되겠지. 전체에 켤레 씌운 거 이제 표현만 바꾼 거야. 오케이? 자, 얘네 둘을 어떻게? 곱하라고요. 얘네들을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Z-2의 제곱 곱하기 Z바 마이너스 2인데 이거를 조금만 간추려서 혹은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얼마란 얘기야? 맞지? 얘네 둘 곱했잖아. 그냥 계산.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됐어? 그러면
이제 양변이 다 뭐가 됐어? 실수가 됐네. 그럼 이제 루트 씌울 수 있어 없어? 있죠? 는 뭐예요? 2루트 2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2루트 2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가능 불가능? 불가능. 켤레끼리 곱하면 무조건 주거나 깨어나도 양수밖에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루트 2라는 거야. 그래서 2루트 2에서 얼마를 빼? 4를 빼면 되겠다. 오케이? 몇 번? 4번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오케이? 물론 A 플러스 BI로 두고 푼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야. 그러면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지? 해야 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355번. 왜 Z제곱이 실수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거 Z는 A 플러스 BI로 놓고 풀기엔 너무 힘들다고. 맞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는 K로 놓고 풀자. 얘는 무슨 수? 실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는 K를 놓은 이유가 뭐야?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야. 오케이? 양면에 뭘 곱해? 1-Z를 곱해. 주구장창 하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Z제곱이 뭐가 돼요? K-KZ가 되고요. 맞죠? 이항시키시면 Z제곱 플러스 KZ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Z 플러스 Z바가 뭐야? 마이너스 K고 ZZ바는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근거하게 즐겁게 되겠지. 여기까지 뭔 말인지 납득되니? 자, 이것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봅시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볼 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기억은 그냥 얘 켤레 씌운 거잖아. 그치? 당연히 실수겠지. 실수의 켤레는 실수일 수밖에 없잖아. 자, 니은 Z 플러스 Z바랑 ZZ바랑 어떻다? 같다. 마이너스 K고 얘도 마이너스 K잖아. 맞아 틀려? 맞네요. 디귿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2보다 작다. 자,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을 찾기 가장 간단한 친구는 어디야? 여기죠.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 부분의 몇 배일 테니? 2배일 테니. Z의 실수 부분이 얼마야?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K. 맞니? 여기까지 납득? 뒤에 점점점점. 그냥 플러스 BI인데 Z 플러스 Z바 하면 더해서 실수 부분의 2배만 남으니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K.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의 수의 범위만 찾으면 되거든. 맞니? 그럼 결국 K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K의 범위는 어떻게 찾는다고? 여기서 K의 범위 어떻게 찾는다고? 범위 물어보면 판별식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잘못 출제됐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판별식을 봐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어떻게 돼? K제곱 플러스 4K가 됩니다. 맞습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가짐으로? 허근을 가짐으로. 그죠?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주구장창 이 논리로 풀고 있지. 좀 만들어서. 그지?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하므로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K값의 범위는 자, 0부터 뭐래?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인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정확히 말하면 K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K잖아. 양쪽에 뭐 곱해줘?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만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시면 뭐야? 2 마이너스 2분의 K 0. 무슨 방향은 바뀌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네요. 2보다 작아야 되네. 좀 애매하긴 해. 0보다 크다는 말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맞다고 쳐줍시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355번. 그러니까 이런 거 진입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물론 이건 신이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한번 봐봅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356번 그 선생님 좀 A 제곱 알파의 제곱 이런 거 뭐라고? 이 책에 실려 있는 그 셀로 마지막에 실었던 그 알파 4제곱 걔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고, 얘는 방정식이 안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단순해요. 이렇게 복소수의 형태가 직접 주어져 있으면 생각을 해봐. z 4제곱이 0보다 작대. 그러면 z 제곱이 무슨 수여야 될 것 같아? 순허수여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356번 보는 거야. 356번. 그지? z 제곱이 순허수여야 z 4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조건은 z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 조건만 찾으면 돼. 오케이? 그거를 이 상태로 쭉 놓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분리해 놓고 제곱을 때려도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리긴 하거든? 근데 이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 얘들아 봐봐. 잠깐만 봐봐. z가 a 플러스 bi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성질을 일일이 외워놓을 필요는 없으나, 그죠? 지금 얘를 직접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하는 것보다 이 상태로 놓고 세제곱, 네제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이 상태를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z제곱이 뭐가 되는 상태를 찾고 싶어. 순호수가 되는 상태를 찾고 싶어. 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얘가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 얘가 얼마여야 돼? a랑 b랑 같던가 a랑 b랑 부호만 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납득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356번에서 주어진 친구를 직접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뭐만 비교하자고? z를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찢어놓고 얘네 둘이 같던가 아니면 얘네 둘이 부호를 바꾸면 같다라고 놓고 그냥 그 방정식만 풀어버리면 답이 나올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납득되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뭐가 같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A랑 B의 절대값이 같으면 저렇게 순허수가 되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나중에 나한테 이거 때문에 틀려놓고서 나한테 내 탓하지 마. 알겠지? 0 되면 안 된다. A, B는 둘 다. 그럼 Z 4제곱이 뭐일 테니? 0일 테니. 그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A, B가 절대값이 같다고 해서 방정식을 써서 풀러나오잖아요. 방정식 어떻게 써? 356번의 Z야. 맞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쪼개세요. 그 다음에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부호를 바꾸면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다 바꿔서 계산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 플러스 i라서 4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i라서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둘 중에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둘 다 해봐야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못 알아내. 뭔가 조건이 더 주어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확정을 짓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선 케이스를 두 개로 분류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조건이 너무 적어. 자, 그 다음에 357번은 책에 이거 똑같은 문제 해봤지? 그때 뭐였어? 11의 배수였지, 그지? 넘어갈게. 자, 358번 이 또한 넘어갈게요.
이거 그 30번 문제 변형이거든. 누가 봐도. 그지? 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359번 넘어갈게요. 괜찮죠? 360번 어디서 많이 봤지? 그럼 얘는 해보자. 자, 356번 6번? 360번 어제 나 과로 하긴 했나 보다. 존나 가슴 아프다.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 희중이는 다음 주부터 시험 시작이거든. 심지어 첫날이 수학이야. 보강이 줄였어. 좋댔어. 내 인생 좋댔어. 저한테요. 자, 어? 저한테. 맘대로 해. 네. 자, 루트 4 마이너스. 집에 가고 싶어. 나도 한 10시까지만 자고 싶어. 되게 싶어. 루트 n-3 응? 자, 뭐래? 마이너스 둘 합쳐서 4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루트 n 마이너스 8 곱하기 루트 n 마이너스 6이 루트 합쳐서 n 마이너스 8 곱하기 n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 둘을 곱해서 위에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뭐만 0보다 작다는 얘기야? 분모만 0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지? 4 마이너스 m은 음수일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3은 무슨 수일 거야? 양수일 거야. 자, 근데 지금 순서쌍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순서쌍을 구하라는 문제에선 당연히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철저하게 따져줘야 돼, 안 따져줘야 돼? 따져줘야 돼요. 맞죠? 근데요, 순서쌍 구하라는 문제, 이건 그냥 팁이야. 알겠지? 순서쌍을 구하라 그러면 n-3이 0보다 클 때랑 n이 3일 때랑 따로 분류해서 세세요. 왜냐고? 좀 이따 알려줄게. 아니야, 지금 설명해줄게. 얘들아, 봐봐. 지금 그냥 밑에 거 없는 상태로 위에 것만 가지고 순서쌍 개수를 센다고 쳐봐. 자, 그러면 m이 4-m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이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지? 얘는 풀면 m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여기 숫자 몇 개? 총? 5개. 뭐래? 6개.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몇 개? 8개. 그지? 그래서 선생님 6, 8, 48. 오케이? 48개입니다. 하면은 틀립니다. 더 있습니다. 왜 더 있을까요? 그렇지. n이 3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m이 4만 아니면 분자가 0이잖아. 그지? 얘가 양수든 음수든 분모가 양수든 음수든 다 성립을 해야 안 해? 할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 뭐 분의 0, 뭐 분의 0이잖아. 그건 다 되는 거겠지. 그렇지. 뭐만 아니면 4만 아니면 분모가 0일 수 없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 0분의 0도 되는 0분의 0은 숫자 아닌가? 숫자가 아니야. 이러면 그러니까 나누기 0은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지? 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얘 상상 듣고 있는 썰어. x분의 1을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x에다가 100분의 1을 집어넣어. 얼마야? 1000분의 1을 집어넣어. 얼마야? 만분의 1을 집어넣어. 얼마야? 10억분의 1을 집어넣어. 얼마야? x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숫자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지.
0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겁나. 겁나 커져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0분의 숫자는 존재해야 안 해? 존재를 안 해요. 왜? 너무 커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 그냥 너무 크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분의 1이 예를 들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얘기해봐. 앱솔루트 인피니트. 앱솔루트 인피니트. 솔루팅 모르겠네. 식도가 100 이렇게 돼 있네. 100에 100제곱에 100제곱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얘 플러스 1제곱 분의 1쯤 된다고 쳐봐. 오케이? 얘는 0이 아니야. 0 아니지. 그러나 방금 네가 제시한 숫자보다 조금 더 0에는 가깝겠지. 그지? 이걸 집어넣으면 명백히 방금 네가 말한 숫자보다 커 안 커? 이런 짓을 무한 반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 그 어떤 큰 숫자를 말해도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0에 가까운 숫자를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신기하지.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극한이야. 극한의 개념인데 내가 방금 극한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준 건데 미적. 무조건 원단서 배웁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건 그냥 덮어놓고 제껴버리면 돼. 알겠지? 납득됐지? 네. 그래서 m은 4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많아져.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래서 분자가 0일 땐 그냥 따로 빼서 세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얘도 해봅시다. 얘는 둘 곱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를 수도 있고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찌됐건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냥 이런 거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서 먼저 가져와서 세서 그걸 밑에다 대입해서 체크하는 방법이고, 오케이? 두 번째는 밑에서 세서 위로 가져가서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뭘 쓸래? 그럼 위에 거 해볼까? 그리고 밑에 거는 경우의 수 따지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둘의 부호가 같을 때 따져야 되고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따져야 되잖아. 그지?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3가지 따져야 돼. 뭔 말인지 납득돼?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 m이 4보다 클 때니까 m 기준으로 세볼까? n 기준으로 세볼까? m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m이 4일 때 생각해봅시다. m이 4면 얘가 양수, 음수? 음수지. 이 친구 무슨 수여야 돼? 무조건 양수여야 돼. 납득되니? n이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n이 7부터 그래 6부터 되겠고 6부터 어디까지? 10까지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 이하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다음에 m이 5일 때 생각해보면 얘 여전히 무슨 수? 음수지. n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위에 이 조건 만족해 안 해? 다 하죠? 괜찮죠? m이 6일 때 마찬가지로 6부터 10까지일 거고요. 그죠? m이 7일 때도 6부터 근데 m은 4는 왜 했니? m이 4보다 커야 되는데 6부터 10까지죠. 납득되시죠? 네. m이 8이면요? 얘가 0이지? 그럼 n이 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뭔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그럼 n이 몇부터야? 1부터 10까지. 아니지. 이건 만족을 시켜줘야 돼. 3부터 10까지. 납득되니? 뭔 말인지? 자, m이 몇일 때? 9일 때. 자, 이제 얘가 무슨 수가 됐어? 양수가 됐네. 얘네 부호는 상관이 있어 없어 이제? n-6의 부호는?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럼 또 다 되는 거예요. 얘는 3부터 10까지. 3부터 10까지 얘가 양수니까 이제 얘가 음수여도 곱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진 않을 거야.
납득되지? 네. 그럼 당연히 m이 10이어도 똑같이 3부터 10까지 다 되겠지. 요거 개수 세서 더해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 아까 n이 3일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순서를 바꿔서 n부터 하잖아? 그럼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긴 해. 두 개라서. 아니, n이 3일 때를 따로 빼서 생각해야 돼. 많이 복잡해지고. 보여줘? N이 3일 때만 하나 보여줘. 나머지. n이 3일 때만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다른 건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n이 3이야. n이 3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양수, 음수? 음수지. 그러면 얘가 양수여야 되지. m이 9, 10만 되네. 그지? 아, 생각보다 쉽네. 잠깐만. 그러면 m은 모든 상관이 없으므로 상관이 없네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됐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빈것을 형사해 줄 것 같은데. m이 3일 때 뭔가 어그러지게.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적은 걸로 가는 거지. 어? 그냥 저렇게 적은 걸로. 그냥 이렇게 따로 그냥 해놓고 요거 할 때만 주의만 하면 돼. 주의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뭔가 특별히 엄청나게 다른 스킬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다만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만 아니면 뭐든 성립은 한다 라는 거 이용해서 낚시가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였죠. 그죠? 그죠? 책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어. 있다고.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있다고. 알겠지? 나중에 가서 한번 풀어봐. 데이로그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요거 개수 세서 더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361번. 자, 나왔죠? 인수분해 된다. 뭐에 뭐가 0이다?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예요. 응. 그냥 내림 차수. 그냥 내림차수하고 인수분해해도 풀려요. 그럼 좀 빡셀걸? 되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한 번에 찍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땡. 그 360번 숫자 세트 있잖아요. 응. 그냥 아래 이것만 세면 되는 거죠. 아래 거. 숫자는 뭐 강의. 아래 거? 아래 거? 이거? 그러니까 그 위에도 성립해야 되고 아래도 성립해야 되고 순서상. 근데 m이 5일 때 6, 10이면 다 성립하잖아. 근데 저 n이 3일 그러니까 저게 n이 3일 때 어차피 다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호 판별하려고 n이 3일 때 적은 거예요. 납득됐어? 자, 361번 넘어갈게요. 판별식에 판별식 0에다 쓰셔도 되고 다르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36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363번 Z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있고 이것도 했었지? 그지? 그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차수 떨구고 Z 사라지게 만들면 되죠? 그죠? 기억하지? 도윤아? 많이 이어가지고. 그 알파 4제곱이 실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호수.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래 해보자. 361번 좀 이따 찾아갈게요. 361번? 이게 판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363번 한번 해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의 허근이 z다. 자, 참고로 이거 풀이가 2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새로운 풀이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z 세제곱이 실수가 되고 싶은 거잖아, 맞지? 차수가 너무 어때? z 세제곱은 높아. 그래서 z를 대입해서 한번 차수를 떨고 보자. 자, 양변에 뭐 곱해? z를 곱해버려. 자, z 세제곱은 az 제곱
마이너스 AZ고 자 여기다가 Z제곱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A제곱 Z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Z 자 Z 있는 부분만 묶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AZ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 자 얘가 무슨 수가 되고 싶어? 실수가 되고 싶어.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없어야겠죠? 여기서 허수 부분이 있을 만한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X밖에 없지? 얘가 얼마면 되겠다? A는 얼마 또는 얼마? 0 또는 1. 근데 0이면 안 되지 않냐? 0 안 된다고 아마 0이면 0이면 얘가 혹은 실근 실근을 가져오네. 그래서 안 되겠네. 그지? 네. 그래서 A는 얼마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겠더라. 라고 푸는 게 이제 2차 방정식만 가지고 푸는 방법입니다. 이것까지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분들 이제 범위가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늘어났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풀이도 있어. 이제 서술형 문제가 없긴 한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세제곱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 세제곱. 이렇게 풀면 선생님이 좋아할 거야. 아,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좋아할 거야. 봐봐. Z 세제곱이 실수잖아. 맞지? 실수니까 그냥 A 세제곱이라고 놔도 될까 내가? 저 A는 A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어떤 숫자의 세제곱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위가 헷갈렸어 일단. 그렇구나. 알파의 세제곱으로. 괜찮니?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어떤 숫자든 간에 실수라면 알파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납득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자, 그럼 요거를 이항을 시켜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죠? 이항을 시켜서 인수분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Z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Z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Z 플러스 알파 제곱은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얘가 0일 수는 없지요. Z가 무슨 수라고 했으므로? 허수라고 했으므로.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니? 즉 얘랑 어때야 돼? 아니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A인 거야. 맞아? 그럼 얘네들이 뭐만 달라야 돼? 부호만 달라야 돼. 이어야 돼. 0 아니면 마이너스 1. 엥? 얘네 둘이 부호가 달라야 돼서. 나 여기서 뭐가 계산될 수 있니? 깨잖아. 내가 여기서 뭐가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마이너스 A잖아. 얘가 A잖아. 너네 둘이 부호를 바꿔야 똑같겠지. 아 맞네. 씨발 병신. A가 아니라 알파를 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미안. 병신 같은 착각을 했다. A 구하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랑 답이 다르게 나와서 뭔 짓거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파를 구한 거죠 우리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바로 다른 걸 구하니까 당연히 답이 다르게 나오고 병신 새끼. 아유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세제곱은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정도도 할 수 있거든. 얘가 결국 어디서 튀어나온 친구냐면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저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뭐냐면 세제곱하면 1 되는 그 친구의 허근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를 세제곱을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알파의 세제곱이랑 오메가의 세제곱이 돼. 무슨 말인지 납득돼?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라고? 얘가 뭐가 돼? 알파 세제곱. 맞니? 아 세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친구는 예를 들어 세제곱해서 8이 나왔어. 그럼 하나가 얼마인 건 찾을 수 있어? 2인 건 쉽게 찾을 수 있지.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2오메가 2오메가 바라고 표현하면 끝이야. 뭔 말인지 납득돼? 이래서 너네가 오메가를 따로 빼서 배우는 이유가 이거 하나야. 오메가를 알면
세제곱 요 꼴의 방정식을 푸는데 10초도 안 걸려. 뭔 말인지 이해돼? 에노메가 사실 이게 오메가의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에 내가 뭐 윈터 때 너네한테 보여줬지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오메가가 엄청 중요하게 쓰인단 말이야. 그게 얘 때문이야. 이거 푸는데 되게 편해서. 그래서 배우는 거야,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오메가 배우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걔를 왜 따로 빼서 배워? 그래. 그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찾기가 편하고 이걸 활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해낼 때 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오케이? 그건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윈터 때나 보여주지. 되게 재밌었는데. 그냥 약간 진짜 마술쇼 보는. 나도 그거 처음 볼 때 오 존나 신기하다. 언제 처음 보였어? 응?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막 풀어주셨거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까먹었어. 진짜 3차는 외웠거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외웠거든. 근데 4차는 진짜 도저히 못 외우겠어. 있기는 해요. 어? 있기는 해요. 4차가 진짜 복잡해. 5차는 없죠. 5차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 없어. 솔버블한 거랑 언솔버블한 걸로 나눠가지고 솔버블 한 번 금방 풀 수 있고 언솔버블이면 못 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제 저희 학교에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설명해 주셨어. 나도 너네한테 설명해줬잖아. 저희 근데 그거 시험에 못 내. 어차피 교과정 아직 깊어서 안 돼요. 애초에 쌤이 만약에 3차 방정식을 냈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너희가 실수한 거거나 아니면 내가 인신짓을 했거나 둘 중에 근데 하나.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아니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못 낸다니까? 시험에 못 낸다니까? 그거 내면은 진짜로 내가 선생님이랑 맞짱 뜰 자신 있어. 그건 교육청에 항의해도 돼. 그 정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다고 낼 수 있는 내용이야. 그거 교육과정에 없어. 아예 없는 내용. 있었지도 않은데. 근처에 있었던 적도 없었어. 미안한데. 그냥 이 내용이 다 모여서 3차 방정식 내용이 다 모이면 그냥 방정식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유도할 토대가 갖춰지는 거지. 그 근과 계선에 관계 설명해 주시려고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근계관을 근해 공식으로 유도를 하셨다고? 오 개천재다. 난 그거 할 자신 없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그리고 선생님도 보여주셨을 거 아니야. 그거 시험에 내면 어차피 다 틀려. 상관없어. 알겠어. 아니 내가 그 추억 배틀 뜬 썰 얘기해줬잖아. 그지? 서로 30문 얘기해줬잖아. 카르다노랑 맞아. 카르다노라는 사람이랑 러셀이 아니야. 뭐 이것저것 많이 섞였네. 카르다노랑 나머지 한 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한 호텔은 기억나. 그 열심히 외웠었는데 카르다노랑 어떤 수학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얘네 둘이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얘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수학 뭔가 이론을 발견을 하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잖아. 옛날에 중세 시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 직업 걸고 하는 거. 직업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예를 걸고 약간 수학 배틀을 뜨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저 수학 배틀 떠서 카르다노가 세려가지고 카르다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배 모식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아니 카르다노가 뺏어서 발표한 거야. 그 누가 막 카르다노 바지가랑이랑 쫄라가지고 막 근데 이제 둘이 수학 배틀을 붙었는데 뭐였냐면 3차 방정식을 푸는 수학 배틀 붙었어. 근데 3차 방정식을 얘는 카르다노한테 알려준 사람인데 얘는 일반적인 이걸 푸는 방법을 알아냈어. 얘는 요 형태만 풀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서로한테 수학 문제를 낼 거야. 얘는 서로 30문제를 준 다음에 한 달인가 1년 반년 뒤에 이제 서로 답을 대조해 보자. 서로 이제 풀이를 비교를 해보자. 정답을 알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 얘는 지가 풀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30문제가 다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준 거고. 얘는 자기 이걸 풀 수 있잖아. 이걸 30문제를 준 거야.
어떻게 됐겠어? 얘는 이거 서론 문제 푸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 2주인가 만에 다 풀었대. 근데 얘는 한 문제도 못 풀었어. 한 문제.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비우기이라고 이제 놀리고 그 다음에 얘 이론을 그래서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 책으로 출판하지 말아라. 책으로 출판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통수 쳐가지고 이제 이걸로 책을 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3차원 정식의 근해 공식의 이름은 아직도 카르다노의 해법. 수학책에도 카르다노 것이 카르다노의 해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얘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얘가 책으로 써서 발표. 아무튼 그 다음에 카르다노의 제자 페라리라는 사람이 4차원 정식의 근해 공식을 알아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페라리의 해법이야 4차원 정식의 근해 공식. 이름이 좀 간지나지 않니? 페라리의 해법. 왠지 존나 빠를 것 같고 속도 개쩔 것 같고 스포티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이 페라리인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잡소리 너무 많이 했어. 좋댔어. 자 364번 넘어갈게요. 365번 넘어갈게요. 366번 자, 유명한 문제죠. 모두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걸 근데 약간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왜 여기다 넣었을지야. 너네는 그냥 당당하게 풀어야 돼. 왜냐면 이거 시험 보면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Pnx가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따다다다 어디까지? 1 플러스 x의 n제곱까지 더한 거야. 여기서 32를 빼겠대. 아니 이걸 뭘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없대. 아니 그럼 너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메가죠. 오메가는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정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면 이거 오메가네? 하고 그냥 반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순진하게 이제 대부분 시험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줘요. 그죠? 근데 신일고쯤 되면 순진하게 걔만 주지 않습니다. 얘네도 많이 줘요. 아시겠죠? 그냥 오메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오메가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얘 두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맞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이 나와야 돼. 맞니? 근데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 되는 놈이니까. 맞지? 몇 개만 끊어서 계산해보면 돼. 3개만 끊어서 계산해보면 돼. 맞지? 그래서 얘를 3개만 끊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 플러스 오메가랑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만 끊어서 계산을 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따뜻해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2야.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거를 그냥 뭐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많아.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거든. 이건 여러분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차수를 떨군 거야. 뭔 말인지 어떻게 그래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얘네 둘 곱해볼까요? 둘 곱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맞습니까? 또 차수 떨어뜨려 볼까? 무슨 일이 벌어져? 1이지. 그지? 그래서 앞에 2개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자, 3개씩 묶어서 곱했더니 얼마가 돼? 2가 되네. 2가 몇 개 있어야 32가 되겠어? 총 몇 개가 있으면? 15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게 답이에요. 이거 납득돼? 이거 15개였는데 아니, 이거 5개. 2가 5개가 있고 그러면 n이 15여야 된다. 세목근 3개씩 묶어서 곱했을 때 2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네. 어?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다가 네. 이걸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 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됐다고? 2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2가 몇 개 있어야 30 빼기 32를 했을 때 0이 되겠네. 야 15개여서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n이 15라고. 일단 하나 찾았어. 맞지? 아니 여기 6개. 어? 뭐라고? 16 아니냐고? 17은 말이 되는데 왜 16이야? 32 나누기. 아니 그게 아니라 세 개를 묶어서 곱하면 뭐가 돼? 2요. 그러면 32는 2의 몇 제곱이지? 5제곱. 그러면 여기 2가 몇 개 있어야 돼? 오케이? 5개. 근데 3개씩 묶어서 곱했을 때 2가 나왔으므로 총 몇 개? 항이 총 몇 개? 15개 곱하면 되겠다. 납득? 자, 근데 더하는 거죠. 어? 근데 덧셈이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죠. 덧셈이면 당연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곱셈이잖아. 그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그냥 똑바로 말하라. 그지?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모두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출제자가 대가리에 총을 맞은 거죠. 그죠?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최소한 하나는 더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왜 있을까요? 당연히 3개 더 묶어서 곱하면 64 되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 3개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맞지? 앞에 2개만 곱하면 얼마였지? 그래서 얼마도 답이 될 수 있어? 17도 답이 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어차피 네, 여기 15까지 곱하면 32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2개만 더가면 곱하기 얼마가 돼? 곱하기 1한 거잖아. 그지? 납득되니? 어제 같은 거. 네. 그래서 17도 답이 된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한테 연맥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까놓고. 그죠? 네. 근데 그래도 힌트는 줬어. 뭐라고? 모두 구하시오. 맞지?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은 해보셔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요것도 첫 3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 맞지? 그래서 곱하기 1이네?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참고로 내 기억으로 원본 문제에선 모두가 아니었어. 모두가 아니고 뭐 이거 중간 이게 문제가 조금 달랐었어.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계산하면은 답이 이쁘게 떨어져 나오는 답이 하나로 나오는 뭐 그런 문제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제까지 다다다로 외우고 있진 않잖아. 저기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 줄 프린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367번은 스킵할게. 할 수 있지, 얘들아? 이제 너무 계산이 뭐가? 너무 계산 노가다가 아니지? 367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뭐야? 사실상 오메가지. 세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오메가 제곱 구하는 거라서 금방 해. 자, 368번 넘어갈게요. 네. 자, 369번.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내가 풀어줬던 그 이상한 문제 기억나?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과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이 같을 조건. 뒷페이지 봐봐. 370번. 이거 내가 풀어줬잖아. 그지? 다 똑같아. 370번은 똑같은 문제야. 그지? 369번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이거 그 계산고에서는 밑에 게 중요하다고 밑에 걸로 그 용문고에서 위에 게 중요하다고 이랬거든. 그래요. 해봅시다. 370번은 여러분 혼자 한번 다시 풀어봐. 알겠지? 369번. x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봐 라고 했잖아. 그지? 자, n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찾아놓고 가자. 혹시나 얘네가 어떤 특정한 제곱에서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어 놓고 알파 제곱 플러스는 마이너스 루트 2알파 마이너스 1 적어 놓고요. 오케이? 자, 알파 세제곱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서 떨어보자 이거야.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맞죠? 자, 알파 제곱 대신에 얘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알파 그치 그냥 2알파에서 알파 뺐으니까 그냥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납득되십니까? 양변에 알파 또 곱해봅시다.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루트 2 알파가 되고요. 알파 제곱 대신에 얘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1이네. 아, 알파 4제곱이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다. 납득되니? 자,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n제곱이잖아. n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전에도 설명해 줬지만 그냥 1부터 집어넣어서 노가다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 언젠간 되는 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알파의 8제곱이 얼마야? 이게 몇 수나? 8수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처음 몇 개, 8개 정도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으시면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8 넘어가면 8만큼 더해주면 그 다음에 되는 게 나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조금 멋있게 찾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얘는 어차피 뭐가 된다? 1차식으로 변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좀 일반론적으로 찾고 싶으면 보시고. 자, 얘를 A 알파 플러스 B라고 적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몇 제곱이든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지? 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 A 베타 플러스 B로 바꾸는 거야. 단 A, B는 뭔지 몰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네 둘 묶으면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B가 되고요.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지. 얘가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2B가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뀐다. 자, 되니? 자, 여기서 봐봐. 자, 알파 제곱은 A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지.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이? 되네? n은 2일 수 있는 거야. 나도 되니? 3이면, 그러니까 이제 3이면 A가 얼마? 1. B가 얼마? 루트 2. 돼? 안 돼? 안 되지. 3 안 돼. 4면 마이너스 1이지. A가 얼마? 0. B가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약간 센스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될 것 같나요? 알파의 6제곱이 됩니다. 왜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표현을 할 때 알파 5제곱으로 표현해도 되나? 뭐라고 표현하면 좋다 그랬어?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면 알파 4제곱이 얼마였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부터 찾기가 쉬운 거야. 자, 그럼 알파 6제곱은 자동으로 뭐가 돼? 얘 부호만 바꾸면 돼. 맞지? 얘네 부호만 바꿔서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을 해? 안 해? 한다 이거야. 그래서 2랑 6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7은 안 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8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뭐랑 뭐만 돼? 첫 8개 안에서 2랑 6만 되겠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납득되니? 뭐가 납득이야? 저기 뭐지? 1차식으로 일단 그러니까 얘가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되냐?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러면 얘가 반드시 몇 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1차식 형태로 ax 플러스 b 대신에 a 알파 플러스 b로 쓴 거야. 근데 단 우리가 a, b가 뭔지는 알아 몰라? n이 뭔지 모르니까 a, b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다만 1차식 형태가 될 거라는 거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1차식 형태 ax 플러스 b로 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더 어려워. 좀 더 생각하려고. 예. 자, 되셨죠? 그래서 2, 6, 그 다음은 얼마? 10, 그 다음은 14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개수는 스스로 세보세요. 오케이? 좀 써라. 자, 370번은 넘어갈게요. 해드렸으니 371번 나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이나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나 그리기 싫다. 도형이 싫어요. 어? 도형이 싫어. 뭐라고? 도형이 싫어요. 도형 싫다고? 나도 싫어. 그래야 돼서요. 난 도형 문제 푸는 건 좋아해. 도형을 그리는 게 싫을 뿐. 야. 오. 이런 그림이 있네요. 맞죠? 자,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x야. 자, 그러면 정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어. 뭐가 제일 중요해? 어떤 성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하냐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맞지? 기억해? 정삼각형의 외접원 하면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뭐 한다? 같다. 자,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을 내가 띠릭 찍었어. 얘는 정삼각형에 모이면서 모인 거야? 무게중심이면서 외심이면서 내심인 거야. 맞지? 이 성질을 써먹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정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줄 거야. 반지름을 알려주던가 이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던가. 그러면 반대쪽이 무조건 튀어나와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아시겠죠? 한번 봐둡시다. 자, 지금 여기서 뭘 알려줬냐면 여기가 x지. 여기도 뭐야? x일 거야. 여기도 뭐야? x일 거야. 왜냐면 여기가 2등분 중점이라고 했거든. 문제의 중점이라고 나와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2x예요. 납득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발을 탁 꽂았어. 그러면 얘가 수선발을 꽂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이었어. 이 중심이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무슨 선이 돼? 중선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무게중심이니까. 기억하지? 무게중심은 중선 찾은 거.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2대1 대 루트 3이므로 여기는 루트 3x가 될 겁니다. 납득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야? 무게중심이므로 그죠? 2대 1일 수밖에 없어요. 납득되니?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뭐가 돼? 이 전체 길이가 루트 3x였으므로 저 길이는 3분의 2 루트 3x가 될 겁니다. 납득되지? 이게 뭐야? 반지름이잖아. 이런 비율 관계를 항상 가져. 외울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이 반지름을 알려줘도 뭘 알아낼 수 있어? 얘가 전체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자주 줍니다. 이런 도형. 오케이? 기억해 두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이 전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오케이? 되지?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았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원 위에 점 나왔으면 뭐 하라 그랬어? 중심이랑 이으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거죠?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알아내면 끝이냐면 요 길이도 우리가 알아요. 요 길이도.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납득 되시죠? 여기가 x잖아. 그러면 이제 뭐만 알아내면 끝나? 요 길이만 표현을 해주면 끝날 것 같아. 맞니? 납득 되니? 그럼 이제 뭐만 알아내면 돼? 요 길이 이미 알아. 3분의 2 루트 3x라는 거. 맞지? 그럼 무슨 길이?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는 2분의 1 루트 3x. 납득 되니? 뭔 말인지? 납득 돼? 이게 반짜리잖아. 그지? 닮은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이 길이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3분의 2 루트 3에서 3분의 2 루트 3x에서 2분의 1 루트 3x를 뺄 거잖아. 그지? 얼마야? 3분의 2에서 2분의 1 빼면 6분의 3 6분의 1 계산 과정 6분의 1 루트 3x죠. 네. 여기가 뭐란 거야? 6분의 1 루트 3x란 거야. 맞지? 네. 자, 그럼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지. 뭐가 성립한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자동으로 세워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냥 이거 계산 끝까지 해볼게요. 계산 팁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얘 제곱 해보면 얼마냐? 12분의 x 제곱. 네. 제곱하고 약분까지 다 해서 쓴 거야. 괜찮지? 그다음에 요 길이의 제곱이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 요 길이의 제곱이어야 하므로 제곱해보면 3분의 4 x 제곱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납득 되십니까? 예. 자, 이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고 푸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시점에서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x는 무슨 수가 나와? 무리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허술 리는 없어. 그지? 왜냐면 x는 길이니까. 근데 다만 무리수가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 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x가 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쭉 전개해서 한번 펼쳐서 풀어볼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1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겠죠? 자, 요거 더하면 12분의 4x제곱이니까 3분의 x제곱이 되겠네. 맞지? 자, 이항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쁘게 나왔죠? 납득되니? 얘를 물론 풀어서 대입해도 돼. 그런다고 틀릴 리는 없어. 맞지? 근데 어지간하면 이런 무리식인 근을 갖는 애들은 이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답을 알아내라는 경우가 훨씬 많아.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됐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x-x분의 1이 있으면 좋겠지. 그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잖아. 그지? 여기서 그걸 뽑아낼 수 있을까? 네. 양변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x로 나누면 되죠. x-x분의 1이 뭐가 돼요? 그거 이용해서 변형해서 찾으면 훨씬 편하겠지. 직접 구해서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돼. 하든 그렇게 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이거 x가 2다 그러면 그냥 18 빼기 8분의 1 하면 되지 뭐. 그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곱셈 공식을 쓰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납득되세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비율 관계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뭐 요걸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 정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혹은 정삼각형의 외접원. 오케이. 이런 거 또 나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두세요. 복잡한 건 아니었잖아, 그지? 복잡하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 그지? 자, 마지막으로 372는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죠? 373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몇 시냐? 몇 시냐? 11시. 11시?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고.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말이 안 돼. 자, A, B, C라 할 때 x-a 곱하기 x-b 곱하기 x-b 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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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는 0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근에 대한 설명? 왠지 못 찾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한 별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지 않지? 뭐, 모르고 들어가셔도 어차피 뒤에서 찾으셔야 되긴 해요. 오케이? 모르다 치고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 무슨 근? 허근. 자, 뭐 찾아야 돼? 어차피 판별식 찾아야겠네, 진짜. 그지? 그래서 얘가 이거 전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될 거고. 맞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전개했으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아니? 스마일 아니지. 마이너스 2 바로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개하면 맞지? 자 맞지? 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그치 얘가 스마일이 되겠지. 납득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얘 판별식을 한번 봅시다.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짝퉁식으로 가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스마일의 세배를 되겠지? 맞지?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스마일이 되겠죠. 납득되시죠? 얘가 나오면 는 0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게 왜 그런 거였는지 기억나? 얘는 왜까지 기억해야 풀 수 있는 거야? 얘 아니 세제곱에서 튀어나오는 친구가 아니었어. 자,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오케이?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되므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였지. 맞지? 그래서 A는 B는 C이므로 정삼각형이다 라는 논리였잖아. 맞지? 자, 근데 얘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납득되십니까? 그럼 기억 가봅시다. 자, 기억. 허근을 갖도록 하는 세 양수 A, B, C가 존재한다. 자,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잖아. 얘가 0보다 작아질 수 있겠어? 그치, 불가능하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 틀려? 틀렸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0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얘는 최대한 작아지면 얼마야? 0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니은 중근을 가질 때 세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어떻다? 같다. 는 0이니까 맞죠? 그죠? 정삼각형. 물론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뭐 문제를 조금 바꾸면 표현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면체? 정육면체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잘 이해가 안 가. 나 같은 정육면체냐고 물어봤을 거야. 한 번 더 꼬아서. 자, 이건 정육면체가 아닐 때.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는 정육면체면 A랑 B랑 C가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다면 당연히 셋 중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0이 아닐 것이고요. 그죠?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겠지. 납득되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 맞아.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근데 얘가 양의 실근을 갖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죠?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합이랑 곱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합과 곱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지금 두근의 합이 무슨 수야? 양수지. 두근의 곱은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해보면 나도 되지? A 플러스 B 플러스 양수이고 그 매체 모서리 그 길이가 직육면체 세수.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길이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야, 맞지? 곱이 양수란 얘기는 서로 부호가 어때? 같아요. 근데 합이 양수야. 그럼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둘 다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양수. 아, 두근 다 뭐인 거야?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두 실근이 있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두 근이 다 뭐겠다? 양수겠다. 그러니까 양의 실근을 갖는다가 말이 되겠네. 그래서 이것이 딱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오케이. 고쟁이 와 끝났다. 고생했을 때만. 되자고 다시 왔다가.